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의대 증원 문제와 함께 당장 밥그릇이 걸린 문제다 보니 의사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그리고 진료 건수로 보상해주다 보니 생긴 3분 진료 관행까지 정부가 이런 의료 체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섭니다. 우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합니다. 진료 건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진료가 얼마나 어려운지와 위험한지 또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겁니다. 소아와 분만 분야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필수 의료 지원 방법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진료로 줄줄 새는 재정 누수도 틀어막습니다. 진찰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 비용을 같이 받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의대 증원 발표와 맞물려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구체적인 분야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료계가 좀 더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하고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내부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사천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서울 마포울 출마를 고사한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그 자체가 총선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내부적으론 당정 갈등에서 한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자객공천으로 불거진 친명계와 친문계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보자. 이거 또. 이거 지금 뭐. 이거 잘 남았네. 네. 가로로.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 가까이 회동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천 관련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대담을 녹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은 오는 7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제3지대 정당인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이 오늘 공동창당식을 열었습니다. 당명은 새로운 미래로 확정짓고 김종민 전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다만 미래대연합 소속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묻지마식 흡수 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합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일본이 8강전에서 이란에게 역전패해 탈락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면서 결승 한일전이 성사되나 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호주와의 120분 혈투 끝에 기분 좋은 역전승을 챙겼던 우리 대표팀. 경기 직후 대표팀 풀백 설령우는 결승 진출을 자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잘 올라온다면 만나지 않을까요? 일본하고 보고 싶으세요? 이란하고 보고 싶으세요? 전 일본이요. 위치상 만날 가능성이 높은 일본 에이스 공격수 미토마와의 대결도 기대했습니다. 국민들도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요? 미토마랑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나 한일 결승전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제 열린 8강전에서 일본은 이란에 2대1로 역전패했습니다. 전반 모리타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일본은 후반 모에비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여기에 추가 시간 수비수 이라쿠라의 실책으로 이란의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勝ったイランの選手、スタッフ、関係者の皆さんにこの試合の勝利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と。
한국은 이번 주 화요일 밤 12시 요르단과 4강전을 치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얼마 전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꾼 전청조 사건이 크게 논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한 40대 남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 원대 돈을 빌리다 들통났습니다. 유력 인사들과의 인맥을 주변에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 1인 다역을 해가며 만든 가짜였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사업가 A씨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금융그룹 부회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갖고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처럼 돼 있습니다. 현직 투자업체 대표와 나눈 대화도 있습니다. A씨가 10억에서 15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구하자 투자업체 대표가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대화 속에선 A씨가 엄청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부 가짜였습니다.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본인이 1인 2역을 하며 카카오톡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속았고 일부는 A씨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까지 빌려줬습니다. 회장님 사무실 가서 씨하고 만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부회장님이 직접 씨에게 보내준 카톡을 다 보여주면서 너무 대단했죠. 씨한테도 진짜 너무 복동했고 실제 투자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삼선 국회의원의 혼외자로 수백억 원을 가진 재력가라고 주변에 소개해왔습니다.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사진이 그냥 다 모든 걸 말해주는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자신의 전세보증금 9억 원이 곧 들어온다며 집주인과의 가짜 대화를 만드는가 하면 가상의 본가 큰형을 만들어 돈을 보내줄 것처럼 문자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을 느낀 피해자들이 A씨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하면서 카톡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카톡에 등장한 대화 상대방들은 취재진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뜻이더라고요. 네. 나 전혀 몰라. 이런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친분 사칭한 건 맞고. 카톡에 사진을 가지고 포스터 만들고 친분 있는 관계로 이용하고 있는 거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해요. A씨가 사칭하거나 친분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인물은 금융그룹 회장부터 투자업체 대표, 대형 로펌 변호사, 갤러리 관장, 아예 가상의 인물까지 10여 명에 달합니다. A씨의 컴퓨터에서는 600억여 원을 보유한 것처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가족도 속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A씨의 전 부인은 실체를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A씨가 사기친 피해금까지 대신 갚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알려달라니 하루부터 대신 알려주신 거죠 저한테. 돌이켜보니 의심스런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계속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파고들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힘들구나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가고.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A씨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나스닥 상장 해외 기업의 한국 지사장에 내정됐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A씨 측이 취재진에 보낸 사진입니다. 지난해 10월 두바이에서 찍힌 사진인데 인도의 한 나스닥 상장기업 회장이 A씨와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 달 뒤 이 회장은 A씨가 자신들에게 투자를 한다고 했다고 알리는 서류를 국내 은행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가 40억 원가량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증시에 올린 회장의 회사고요. 사실은 여기는 지사장으로 예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사업적 역량, 커넥션, 영어도 잘하고 해외 친구들하고 미적교류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정말인지 해당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그에게 속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We don't know. We met him only once or twice. He said he wants to invest in our company. We gave him the documents, but he never invested. He never sent any money, nothing. So now we are not in contact.
A씨가 돈을 송금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서면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He said, my bank, there is some problem in my bank. I will send after some time. I will send after some time. Only talking. Now we will be very, very, very careful. 포털에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기사와 함께 A씨의 회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사무실 주소로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 그룹이라고 혹시 있나요? 근데 일단 저희 오피스텔에는 이런 사무실이 따로 없으면서요. 취재진이 A씨의 입장을 물었더니 자신은 사기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 친구들에게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아예 없으세요? 그런 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네네네 그런 거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제가 처벌받고 기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과 PC를 빼앗아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카톡 내용을 들여다봤고 혼자서 대화를 꾸며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본인이 돈을 갚을 테니 자신을 믿어달라며 스스로 건네준 것으로 판단해 해당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플라스틱 칫솔통으로 때리고 욕설을 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었지만 은행에 직접 가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일부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곳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는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은행 업무가 한창입니다. 이 지점은 일과 중 은행에 오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뭐 조금 상담을 받아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뭔가 변경을 해야 될 때 꼭 지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업무를 보려면은 연차나 반차를 쓰고 봤던 게 시간이 아무래도 18시까지로 늘었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6시 은행은 전국 82곳.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선 점심시간 전 직원이 근무하는 집중근무제도 실시합니다. 은행업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이 같은 특화 지점들을 앞으로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통화를 하며 돈을 뽑자 자동 인출기에서 경고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통화를 멈추고 거래하여 주십시오. 선글라스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려도 AI가 인식하고 경고합니다. 계속 거래할 경우 이상 거래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모두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기기는 전 지점에 설치했는데 지난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횟수는 4만 5천 건이 넘습니다. 이상 행동이 탐지되었을 경우에는 주의 문구를 1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이상 금융거래 패턴을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예금주 본인의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에 지난해부턴 보이스피싱 수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제공하고 보안 점수를 매기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진정성. 오늘 모신 배우의 연기 철학을 관통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맞게 소개한 게 맞을까요? 그 초반부터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뭔들 바를 모르겠네요. 진정성을 항상 강조해서 한번 살짝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식 배우님의 이제 캐릭터들이 하는 대사들이 이제 유행어가 되기도 하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알죠. 혹시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저 항상 궁금했거든요. 나랑 별로 안 똑같아요. 이런 거. 누구 막 서장 막 이런 거 할 때마다 잘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이 다 따라하니까 너무 명대사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잘 봐주신 거잖아요. 네. 재밌게 봐주신 거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아무 불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이미지가 재생산되고
또 지금 현재 캐릭터와 비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걸 뭐 사랑받는 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좋아요. 예, 마음껏 즐기시고. 제 직업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엔 데뷔 35년 만에 처음으로 오컬트 장르 영화 파묘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원래 무서운 영화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안 좋아해요. 근데 오컬트는 좀 무서운 게 담겨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럼 뭐였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싫은데 괜히 또 궁금하고. 끌리고. 네. 근데 사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장재현 감독 때문이에요. 감독님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그 전작 그 검은 사제들하고 사바라는 영화를 너무 잘 봤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뭐냐 그랬더니 이번엔 풍수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본을 봤죠. 네. 근데 그러니까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요. 대본에서요? 책에서. 그리고 얼마나 발로 뛰어오면서 자료 조사를 했는지도 보이고 그 이제 굳은 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책에 글들에.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굳은 살이 보이는 대본이다. 그러니까 내가 풍수사를 꼭 내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보고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맨입으로 안 된다. 술 몇 잔 사는 바람에 그냥 홀라당 넘어갔죠. 최민식 배우를 섭외하기 위해선 그게 약간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또. 그럼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지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건 굳은 살이 보였던 그 대본이었다. 캐릭터가 땅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극 중에 제 캐릭터가 한 40년을 이제 풍수사로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타성에 적기도 하고 속물근성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땅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의가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영화 속에서 보여지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철학, 가치관이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드라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장재현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게 오컬트 영화지만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 인간, 어떤 자연 이거에 대한 아주 끈끈한 애정이 있어요. 그게 최민식 배우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진정성과 맞닿아 있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근데 진정성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허구의 얘기를 우리는 표현하는 건데 허구의 인물을. 근데 그게 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믿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을 관통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외로운 순간인데 정말 외로운 순간이에요. 카메라 앞에 딱 서서 크랭크인이 돼서 레디 액션 했을 때 무조건 그 인물이 돼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로 배우라면.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감독이랑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하고 원작을 아무리 많이 원작이 있는 작품이랑 원작을 뭐 골백 번을 읽었다 한들 그 순간에 그 인물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장재현 감독은 최민식 배우에게 최민식 배우의 얼굴로 담는 순간 모든 게 진짜가 되는 묘한 마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내가 술 산 보람이 있구만. 배우와 감독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느껴질 때 참 뭐라 그럴까 작업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말을 막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네가 뭘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했는지를 이제 알아요. 그렇게 만나지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 촬영 들어가시기 전에도 좀 긴장을 하세요? 그럼요. 긴장하죠. 긴장하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선배들하고 동료들하고 장난치고 웃고 떠드는 거예요. 일부러 더. 그걸 풀어버리려고. 그렇군요. 이건 나만이 아는 얘기인데. 영업 비밀입니까? 그럼 이 파묘라는 작품을 통해서 최민식 배우가 전달하고 싶었던 대중에게 와 닿았으면 좋겠는 그런 메시지가 일단 뭘까요? 어떤 오컬트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연출가가
장재현이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장재현의 마법이 펼쳐질까? 예, 요런 궁금증을 갖고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부수적인지. 예, 저희 배우들은 뭐 아니 모르겠어요. 다른 김고은은 다르죠. 김고은은 진짜 이번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최민식은 그냥 숟가락만 얹고 가는 거였고. 오히려 김고은 배우가 더 예, 그럼요. 활약이 대단했다. 흰자가 보였다니까, 흰자가. 그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예. 그래서 야, 저 큰일 났다, 저거. 이 혜진이하고 옆에. 우린 진짜 그야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 씬 찍을 때는. 야, 저거 큰일 났는데, 저거 어떡하냐. 저거 막 우리 둘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무속인 역할을 했어요. 항상 영화를 통해 좀 배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번 파묘란 영화를 통해서 그럼 어떤 걸 또 최민식 배우는 얻으셨을까? 매 작품을 할 때마다 제가 연기 생활을 하면서 얻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냥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또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가 공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작품이 흥행이 되고 뭐 안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사람 얘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 아무리 뭐 오컬트다 뭐다 할지라도 다 사람의 상상력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죽어야 끝이 나는 공부인 것 같아요. 진짜로. 20년 전 인터뷰에서 꽤 오래된 인터뷰입니다. 당신의 계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항상 여름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루하루 일에 몰두할 때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시간이 우리 강앵커님이 20년 전 제 뒷조사도 하셨네. 요즘 뭐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 조사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상당 시간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민식 배우의 지금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여름은 아닌 것 같고 가을? 가을이요? 예. 단풍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막 열매도 맺고 그냥 먹을 것도 많고 여유 있고 뭔가 생각하고 가을이 좋잖아요. 최민식 배우의 연기 인생이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무르익어가는 그때다. 네, 그럼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경험을 했다고 좀 이해의 폭도 넓어진 것 같고 그 어떤 유형의 삶,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 저한테 와도 좀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들여다볼 것 같고. 저희가 그럼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배우라고 칭해도 될까요? 어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 최민식 배우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네. 아쉽네. 아쉬운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